전월세 신고제 무조건이야.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먼입니다. 작년에 나온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자, 작년에 미리 예고했던 마지막 하나, 전월세 신고제 시행하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의무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4월 15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볼게요.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자,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일 때 해당이 되고요. 자,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에서 읍면동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자,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해당이 되고요. 또 광역시, 세종시, 이 도예시 지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구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충청남도의 서산시는 시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똑같이 충청남도라도 태안군, 군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경기도도 화성시는 해당이 되고요. 가평군, 자, 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신고 금액, 이거 중요하죠. 자,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반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6천만 원이거나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갱신할 경우에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되고,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자, 신고 항목, 자, 무엇을 신고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이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자, 임대료 인상률을 보겠다는 얘기죠.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는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것 또는 날인한 것을 신고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모두 서명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분 다 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한 분이 공동으로 날인된 것을 신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변환하거나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 접수했을 경우에 자,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게 통보가 돼요. 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대차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자, 거짓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요. 또 미신고의 경우에는 또 계약 금액에 따라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받아들이는 이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서 자,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2년, 1년 단위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만 신고를 해야 되나? 자, 아닙니다. 소액 계약이라든지 단기 계약, 갱신 계약, 자, 이런 것도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한 점을 모아봤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외에도
자,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고시원, 기숙사, 또 상간의 주택, 판자집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오피스텔 해당이 될까요? 네, 오피스텔도 해당이 돼요. 자,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과 목적물의 종류, 주소, 동호수,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날인하셔야 되지만, 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이런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될까요? 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자,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의 계약 입증 서류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 보호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자, 국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 임대차 계약의 데이터 언제쯤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최소 4, 5개월간의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11월경에 시범 공개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임대료 등의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한 바가 없다. 그리고 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뽑아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에 내가 계약을 했고 잔금은 7월이에요. 이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자,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기준이에요. 잔금일과는 상관없이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계약하시는 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임차 내용이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하고 있죠. 따라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자,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 없이 종전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니까 편하고 긍정적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이 다 드러나게 되죠. 나라에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이걸 데이터로만 활용을 할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결국 임대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임대차 3법. 자, 이제 3개 모두 시행입니다. 자, 임대차 2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걸 시행했을 때 임대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었죠. 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도 임대인만 부정적인 영향이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임대인의 세금. 자, 결국 이게 또 어디로 전가가 되겠어요? 추후에 임차인도 웃고만 있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이러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까 살짝 걱정도 드네요. 앞으로는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때그때 바뀌는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네요. 전월세 신고 안에서 과태료 부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세스머니 덕분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후련하게 알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